본인 소개를 한번 스스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조영주라고 합니다. 이사는 온 지는 한 6년 됐나, 이제? 그래서 평택에 왔는데 평택이 너무 특이해서 평택엔 바다도 있고, 집 앞에는 막 백꽃이 엄청나게 피는 아름다운 공원과 저수지가 있었고 해서, 그리고 또 평택역 주변에 집청촌 쌈리가 있고 해서 너무 신기해서 평택을 무대로 하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우 모임이라고 해서 저희 작가님들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만나는 게 낙입니다. 여러 가지 장르 소설들을 쓰셨는데 나중에 대해서는 어떤 소설 작가라고 기억되고 싶으세요? 장르라기보다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인생의 화두가 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화두를 가진 이후부터 저는 소설에 좀 진심을 갖고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소설을 보면 저는 어떤 식의 구원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식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갖고 쓰되 장르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써지는 이야기를 그냥 쓰고 싶어요. 뭐 이번에 이 책이 평택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로컬은 재미있다라는 시리즈의 한 편으로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지역과 스토리를 연결시키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은 개가 죽었는데 몽이라는 개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 개가 취미가 산책이었어요. 네, 일반적인 산책을 넘어서서 한 번 나가면 일단 2시간을 걸어요, 개가. 이 개가 그리고 한 번 간 길은 안 가요. 저는 이 개 때문에 평택 곳곳을 막 다니게 됐거든요. 진짜 이런 데가 있었나 하고 깜짝 놀라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레 보이는 게 많게 되고 서울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자연스레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역에서 살게 되니까 뭐 자주 가는 미용실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하면서 자연스레 대화들을 나누게 됐거든요. 뭐 써주세요 하면 자연스레 이제 이거는 거기서 들은 얘기라고 쓰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평택을 모델로 해서 글을 쓰자가 아니라 내가 사니까 이곳에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반대로 되는 의미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지역의 얘기를 내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달까요? 이제 쌈니의 뼈 내용적으로 일단은 형식은 추리소설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좀 느낌이 다른 게 있었어요. 다른 추리소설들은 증거를 모아가는데 이거는 기억을 모아가는 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이런 형식을 구상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형식을 구상했다기보다는요, 이번 소설은 저로서는 되게 실험적인 소설이었어요. 예전까지 저는 플롯을 짜거나 그럴 때 트릭이나 반전 같은 걸 먼저 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장치나 캐릭터 자체의 의미를 두고 굳이 비교하자면 본격 추리물에 가까운 얘기를 썼었어요. 근데 이 소설을 쓸 땐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본 거는 의미였거든요. 이 소설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니까 그런 식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집중하면서 주인공의 의식을 따라가니까 자연스레 이야기가 나오고 큰 줄거리 안에서 자연스레 제가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계속 나왔어요. 제가 설정을 한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을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가 그렇게 흘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추리소설이 아니고 스릴러 방식이 많이 첨가된 성장소설 느낌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소설을 챗GPT한테 다 입력을 했고 챗GPT와 한번 질문과 대답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해석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세 명의 여자의 연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명자는 과거를 잃어가는 사람. 어, 그 이름 자체가 스포라서 일단 땡땡으로 네. 처리하겠습니다. 땡땡은 그 과거를 지켜본 사람. 어, 그 다음에 해와는 그 과거를 이어가는 사람. 어, 이런 식으로 챗GPT가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천재인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생각을 좀 하시는지, 그런 게 염두에 좀 있으셨는지, 아니면 얘가 찾아낸 것인지. 뭐, 제가 생각한 걸 정확하게 짚어낸 음, 적합한 해석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챗GPT는 감사하다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되게 칭찬을 하고 싶네요. 소설에서 해완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시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 데뷔할 때는 필명이 윤혜완이었어요. 나중에 붉은 소파 출간하고 세계문학상을 타면서 본명을 쓰게 됐거든요. 필명을 버리자니 너무 아까워서 그때부터는 이제 윤혜완을 소설 속에 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이름 짓는 게 은근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장편으로 윤혜완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쌈니의 뼈는 이제 시간 3부작 중 마지막 3부잖아요.
이제 다음 작품도 어떤 소재를 정해놓고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쌈니의 뼈 이후로 지금 제가 계속 장편을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 이제 그저께 교정고가 온 장편 같은 경우는 999번 죽어야 귀신이 된다라고 해서 청소년 판타지물이고요. 신화 속 주인공이 미래로 소환되었습니다라는 앤솔로지의 첫 번째 실렸던 동명의 단편을 장편으로 만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비영랑 신화를 기본으로 해서 적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쌈니의 뼈처럼 결국 구원의 얘기를 담고 있어요. 비영랑 신화에 나오는 길달이라고 하는 요괴의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요괴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주인공 역시 스스로를 구원하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쌍리의 뼈를 독자들은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작가로서 바라는 것이 있는지. 저는 이번 글도 그렇고 늘 글을 쓸 때 가장 원하는 거는 독자들이 쉽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읽고 그냥 한 번에 쓱 읽는데 읽고 나면 이렇게 뭔가 찝찝하고 기분이 나쁘고 자꾸 생각나서 다시 한 번 더 볼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읽는 의미는 제가 원하는 의미가 그대로 가지 않고 다른 의미로 전달되기도 하고 오독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쓱 읽혀서 한 번 더 볼까? 처음부터 다시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독자님. 사랑합니다. I 네, love you so much.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최근에 들어서야 자신있게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은달이 뜨는 밤 죽기로 했던 책이 나올 때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타셨고, 이번에 쌈니의 뼈 책이 딱 나오려고 하는데 에세이가 딱 나온다고 하고, 최근에 정진영 작가님이 은달이 뜨는 밤 책을 읽으시고 한강 작가의 말이 떠오른다고 하셔서 약간 좀 고무되어서 나중에 나도 가능하면 한강 작가님처럼 노벨문학상을 타고 싶다는 아주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